안녕하세요. 우리 쌤들,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임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동심연구소와 함께하는 네 번째 영상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회복 탄력성이라 하면 실패나 상처의 상황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높은 단계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회복 탄력성은 그 탄성과 같습니다. 각 물체마다 탄성이 다르듯이 사람들도 탄성이 모두 다릅니다. 회복 탄력성을 이용해서 잘 극복하는 아이들일수록 그것을 경험으로 해서,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서 더 크게, 더 많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또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실수와 실패의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그것을 포기해버리거나 하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해요. 아이들도 아이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실수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좋은 아이들은 부정적인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의 문제, 부모님과 또는 어른과의 사이에서의 그런 갈등의 문제들을 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아이들이 실패나 실수 또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힘들어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좀 마음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좀 감정들로 그런 표현되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러니까 앞서서 계속 제가 동심연구소의 우리 아이 프로젝트를 설명드리면서 아이들의 감정이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늘 도우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 탄력성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얼마나 이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또 이를 통해서 얼마나 빨리 회복할 수 있는지, 이것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정서의 기술이 됩니다. 유아들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지지적인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정서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대한의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유아를 지지해주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아이를 향한 믿음과 사랑과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주변에 믿음과 사랑과 격려라는 지지대가 잘 버텨준다면 아이들은 그 위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집을 튼튼하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상 제가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들, 갈등이나 문제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생님과 부모님들의 공감, 이해, 그리고 해결책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성취감을 통해서 아이들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얻게 되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했을 때 거기서 오는 성취감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쉬운 문제부터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발달 단계에 따른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통해서 아이는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는 문제 해결력을 갖게 돼요. 문제 해결력을 통해서 아이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아이는 자기를 관리하고 자기를 조절하고 사회와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사회정서적인 능력이 뛰어난 아이로 자라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동심연구소 우리 아이 프로젝트에서는 아이의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는 회복 탄력성이란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첫 주에는 실패나 실수했을 때 듣고 싶은 말을 아이들이 결정하는 그런 활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핵심가치 인식의 사회적인 기술을 배우게 되고, 또 참여와 책임의 인성적인 요소 또한 함께 아이들이 습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실회의를 통해서 칭찬을 받을 만한 아이들을 매달 뽑았던 것처럼 뽑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교실회의를 통해서 각자 내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듣고 싶은 말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후보판을 통해서 9가지 정도의 후보들을 적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줘서 이 9가지 중에서 3가지를 선택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말을 여기에 이렇게 아이들이 직접 써보고 교실판에다가 붙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그것을 말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1주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싶은 말과 친구에게 할 수 있는 말을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사회정서의 핵심 가치를 인식하면서 참여와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동일한 지원을 해줘서 원과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을 지원해 주시죠. 또 실수했어? 그러면 안 되지 라는 말보다는 아이가 실수와 실패를 했을 때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 그리고 엄마가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아이가 해주고 싶은 말들을 서로 좀 나눠보고 자연스럽게 사용해 봄으로 인해서 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2주에서는 실수해도 돼,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로 활동을 하게 될 텐데요. 어떤 말, 그러니까 실수해도 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인식을 시켜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주차 활동과 놀이를 통해서는 자기관리에 대한 사회정서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전에 자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자기관리는 계획적으로 되지 않을 때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파괴적인 충동을 좀 통제하고 정직과 성실의 기준을 좀 유지하면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좀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교실에서는 실수나 실패했을 때 도움이 되는 생각에 대해서 인식해보고 좀 연습을 하고 격려해보는 그런 방법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실수나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6가지의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이 6가지의 상황에서 아이들이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고리 던지기를 실패해서 게임에서 졌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아이들은 난 또 실패했어. 내가 문제야. 나는 왜 못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리 던지기를 못하다니 난 항상 실패만 해서 다시는 앞에 나와서 놀이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뒤집으면 나처럼 고리를 못 넣는 친구들도 있어. 다음에는 위로 던져봐야겠어. 라고 이렇게 해서 그 상황에 실패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좋구나 라는 것들을 연습을 할 수 있게 돼요. 놀이를 통해서는 이것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입니다. 자, 여기 보면 퐁퐁 탁구공을 넣어라 라는 이 놀이 도구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실제로 탁구공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상 위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탁구공을 넣어봄으로 인해서 어떤 아이들은 한 번에 실수하지 않고 넣는 아이들, 또 어떤 아이들은 넣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넣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넣지 못했을 때 실패하고 실수했지만 그것을 좀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련시켜 나가는 그런 놀이입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성공과 실패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좀 느끼고, 그리고 실패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자기관리 능력을 좀 기를 수 있게 돼요. 아, 안 들어갔어. 아, 난 어떡해. 아, 너무 화가 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다음에는 좀 더 멀리 던져봐야지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됨으로 인해서 자기 생각의 조절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놀이 활동일 수 있겠지만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좀 인식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로 인해서 자기관리의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놀이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지원되는 그런 활동 자료를 보면 아이들과 함께 실수를 회복하는 놀이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집에서 좀 실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놀이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실수 회복 놀이를 통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주차 활동 지원은요, 실수와 사과하기에 대한 주제로 진행이 될 텐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자기관리와 책임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핵심 가치 인식의 사회정서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자, 교실에서는 기술 도입, 기술 인식, 기술 연습을 통해서 실수에 대해 친구가 어떻게 행동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인식해보고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익히고 연습할 수 있게 합니다. 먼저 아이들이 사과해야 하는 실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이 돼요. 사과를 해야 하는 실수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에 사과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상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셔야 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우리는 누구나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셔야 합니다. 실수와 실패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라는 활동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이 있습니다. 화장실 앞에서 줄을 서다가 뒤에 있는 친구의 발을 밟았어요. 이럴 때 단순히 그냥 미안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실수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내 발을 밟아서 미안해 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는 조심할게, 내 사과를 받아줄래? 라고 화해를 요청하는 그런 세 가지 단계, 그러니까 사과를 하는 세 가지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단순히 그냥 미안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하는 것이 받는 아이 입장에서도 그리고 말하는 아이 입장에서도 상황을 파악하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게임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또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아이들이 사과와 변명에 대한 차이를 좀 게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네가 나 먼저 밀어서 내가 밀었잖아, 이런 얘기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스스로 말하면서도 그것이 변명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돼요. 자, 이렇게 사과를 부탁해 라는 게임판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색깔별로 카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카드들을 뒤집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아이가 주사위를 통해서 던져서 나오는 색깔들의 카드를 뒤집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서 뒤집었을 때 내가 공을 피하지 못해서 맞은 거잖아. 이것은 사과일까요? 변명일까요? 그죠? 변명이죠. 변명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렇게 돌림판을 통해서 벌칙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다시 또 뒤집었는데 내가 실수했어, 밟아서 미안해 라는 사과의 카드가 나왔을 경우에는 예쁜 사과를 이렇게 사과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과를 많이 획득한 친구가 이기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를 통해서 사과와 변명에 대해서 아이들이 깨닫게 되면서 내가 친구에게 실수했을 때는 변명을 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변명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알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게임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3단계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발 밟아서 미안해, 다음에는 조심할게, 내 사과를 받아줄래? 라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실수했을 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과판을 들고 사과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연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관리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런 충동적인 행동을 좀 참을 수 있고, 그리고 실수와 실패의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면서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사실대로 이야기함으로써 사과하고, 그리고 사과를 받는 친구들은 그것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는 활동 지원이 됩니다. 가정 연계 활동에도 동일한 게임이 지원이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도 함께 계속해서 연습시켜 주시고 반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정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가정과 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해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길 원하고 또 원해서 해결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가정에서 연계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다 반 정도의 효과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원내에서 또는 가정에서 똑같이 동일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 있고, 또 선생님뿐만 아니라 엄마나 아빠를 통해서도 그 행동들을 모델링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 보내드리는 연계활동 자료도 잘 활용해 주신다면 반쪽짜리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을 좀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 4주차 활동 지원입니다. 실수와 책임 있는 행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활동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자기관리,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핵심 가치 인식과 책임과 자기조절에 대한 인성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4주에는 실수 후에 실수를 바로잡기 위한 행동, 즉 책임 있는 행동을 배우게 됩니다. 책임 있는 행동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 그것이 실수이건 성공이건 그것에 관해서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행동을 말합니다. 교실에서는 좀 기술 화보를 통해서 실수한 후 책임 있는 행동을 연습해요 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아이들에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은비는 태호에게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또는 은비는 태호에게 사과 후에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은비는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하게 됩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단순히 숟가락을 떨어뜨려서 미안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미안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것을 통해서 은비는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에는 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돼요. 그런 추후의 행동까지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발문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계속 해주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개방적인 발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을 끄집어내셔야 그것이 아이들 것이 됩니다. 자, 기술놀이를 통해서는 아이들이 순간이동 막대잡기 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홈입해 있는 에바를 바닥에 붙여주시고 그 위에 이제 아이들이 막대를 놓습니다. 막대는 총 5개가 지원이 돼요. 그러니까 5명의 유아들이 함께 활동을 할 수 있겠죠? 삥 둘러서 이 막대를 이 홈에 세워 놓으시고 아이들이 하나씩 잡고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한꺼번에 움직여서 그 다음 친구의 막대를 잡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실수해서 배울 점에 대해서 좀 찾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앞서서 배운 그런 기술들을 좀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네? 얘들아 미안해. 내가 다음에는 조금 더 빨리 움직일게. 또는 친구들이 괜찮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에 1, 2, 3주에 배웠던 모든 기술들을 이 4주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직접 좀 실현해 볼 수 있는 그런 게임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의사결정도 해보고, 그리고 좀 자기관리, 그런 실수와 실패 상황에서도 내 스스로를 좀 잘 관리를 해보고, 그리고 친구들에게 내가 잘해야지만, 실수하지 않고 잘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좀 책임감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게임 활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되게 좋았던 게임 활동 중에 하나가 이 의자 쌓기예요. 자, 의자 쌓기 다 아시죠? 아이들이 이것을 점점 높이 쌓아서 올리는 겁니다. 쓰러지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쌓아 올리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도 아이들은 실수와 실패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패했더라도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를 통해서 자기관리, 그리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그런 모든 것들의 능력들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게임이에요. 이것은 가정에도 동일하게 좀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함께 해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렇게 표어가 있어요. 가정에 붙여놓고 실수는 배움의 기회라는 이 표어를 붙여놓고 아이들에게 매일매일 보고 아이들이 그렇지, 실수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지. 내가 그동안 원해서 엄마 아빠와 함께 계속해서 배웠던 것은 실수를 해도 괜찮고 실패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내가 배웠었지.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붙여놓고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수와 실패의 상황을 빨리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회복 탄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에는 자기관리, 그리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 자기종절 능력을 기름으로써 회복 탄력성이 더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심연구의 우리 아이 프로젝트의 모든 활동 교구는 사회정서 학습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매달 연계되어 진행됩니다. 이대로 이 교구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아이들이 자기관리, 자기인식, 책임 있는 의사결정 등 사회정세 전반에 걸친 발달을 돕고 기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효과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해서 해보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신다면 또 더 좋은 영상들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우리 주임쌤이었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